요 앞에 주차된 차들, 불법 주차죠. 불법 주차된 차들, 번호판만 지키면은 딱 이걸, 이 불법 주차 단속해달라고 국민신문고 그런데 신고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죠. 어떻게 돼 있을까요? 번호판이 보일까요? 자, 요거 내려놓으면 안 보이지. 또 내려놨네. 예. 4대 중에서 3대가, 최소한 3대가 안 보입니다. 요렇게 내려두면 보입니까? 요걸 올려야 돼. 이렇게. 요거요. 요걸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요걸 밑으로 내려놓으면은 뒷번호판은 안 보이죠. 예. 요렇게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앞번호판에는 거기다가 과일 박스를 쌓아두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일 박스 쌓아두기도 하고, 뭐 수건으로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앞번호판도 안 보이고, 뒷번호판도 안 보이고, 또 바짝 이렇게 앞차랑 붙여놓으면은 또 서로가 엄폐가 돼서 안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112가 이제 출동한답니다. 출동해서 단속을 안 한대요. 이러지 마세요. 신고 들어왔어요. 그럼 경고를 한답니다. 경고를 3번까지는 경고한대요. 단속 안 한대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2번째, 3번째,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경찰관한테 아니 저거 왜 단속 안 하냐 했더니 저거요 스마트 국민제보로 하세요. 또는 국민신문고를 하세요. 아니 국민신문고 하려고 그러면 번호판이 보여야 되잖아요. 번호판 안 보이면 단속 안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와서 해줘야죠. 저희는 거기는 경고밖에 못합니다. 계속 도돌이표예요. 되돌이표예요. 그래서 저 원래 불법 주차 단속은요. 경찰이 원래 단속하는 겁니다. 원래는 범칙금이에요. 범칙금인데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청으로 넘겼죠.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하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원래는 경찰 거였어요. 도로교통법에 범칙금입니다. 근데 지금 범칙금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원래는 경찰 소관이에요. 구청에다 연락했더니 구청에서는 저희는요 단속하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동 단속 차량 있잖아요. 가면서 불법 카메라 찍는 거요. 그 차가 찍어야 되는데요. 그 차가 가더라도 이거 번호판이 보이나요? 결국은 못 찍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번호판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은 다 단속되는 거고요. 번호판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은 단속되지 않는답니다. 경찰관이 출동해도 그러지 마세요. 네, 경고만 한답니다. 이게 현실이랍니다. 제한속도 50에 불박차는 40 정도로 여유 있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 앞에 신호등은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저 차가 이런 좌회전을 저 차는 언제 좌회전해야 되나요? 저 신호가 빨간불일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 빨간불이면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은 요쪽도 그랬을 때 연리 들어와서 그래서 보행자 신호 끝나면 지나가야 되죠. 물론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딱 살펴서 차가 양쪽에 하나도 없다. 그럴 땐 갈 수 있어요. 근데 상대 측에서는 저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럼 저 신호 위반 아니에요. 신호 위반 아닌데 이거는 쌍방과실이죠. 불박차는 무슨 소리예요? 녹색 신호에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신호를 보고 믿고 가고 있었는데 이거 100대 0이죠. 비록 신호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비는 100대 0이죠. 양쪽 보험사 둘 다 네 맞습니다. 근데 불박차 운전자 말씀대로 녹색 신호에 가고 있는 차는 잘못이 없네요.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차가 100%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 차 운전자는 인정 못한다. 내가 신호 위반이 아닌데 왜 100대 0이냐. 그래서 이쪽 차 담당자가 3번이나 교체됐대요. 상대는 계속해서 80대 20 얘기하고요. 불박차는 100대 0을 계속 주장하고요. 이거 걸어가는 사람 잘 걸어가는데 묻지마 빡 하고 너 왜 맞았어? 쌍방과실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차피 100대 0이다 100대 0 아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분심이 가지 마시고요.
내 차 자차 보험 처리하시고 우리 차 보험사가 상대 차를 상대로 해서 곧바로 소송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는 끝까지 100대 0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는 끝까지 100대 0이라고 그러고 이런 건 분심이 갈 필요 없어요. 분심이 갈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 가시고요. 근데 상대 측에서 곧바로 소송을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분심위는 한 번 거쳐야 돼요. 소심위는 한 번 거치고 이의 신청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 갈 수 있습니다. 소송 가게 되면 불박차 운전자분께서는 우리 보험사가 잘하겠지만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그 소송에 보조 참가 신청하셔서 직접 법원에다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제가 잘 가고 있는 상대가 갑자기 푹 저를 때렸어요. 그래놓고 왜 맞았어? 그러면서 쌍방가시 80대 20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맞나요? 판사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꼭 100대 0 판결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불박차 제일 바깥 차로에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날까요? 오토바이가 나타났네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와서 서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갓길로 안 갈 수 없는데 오토바이 갓길로 와서 출발하는데 마지막에 꼭 이런 아니 내가 먼저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저렇게 커다란 오토바이가 저 길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왔으면 좀 바로 가지. 자 신호 바뀌고 신호 바뀌어 가는데요. 오토바이가 쭉 빠져주지. 여기서 왜 나한테로 불박차가 핸들 틀은 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내 앞으로 들어왔답니다. 참나. 아니 근데 혹시 오토바이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토바이가 제 앞으로 들어왔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꺾었다는 거예요. 이거 쭉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교통선이 똑같은데 오토바이가 왜 꺾었을까 했더니 그림은 제가 잘못 그렸어요.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요쪽 교통섬하고 저 교통섬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가다가 똑바로 안 되니까 약간 꺾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예, 오토바이가 쭉 가게 되면 여기 걸리게 된다는 거죠. 교통섬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토바이는 왜 내가 잘 가는 뒤에서 들이받아 그러면서 불박차 100%로 주장했대요. 분심이 갔더니 불박차 85, 오토바이 15%로 나왔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과연 85대 15입니까? 불박차 잘못이 85%라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앞에 잘 가는 오토바이를 왜 들이받아? 불박차 100% 잘못이다. 85대 15가 적당하다. 오토바이 30%다. 오토바이가 오히려 더 잘못했다. 그런데요. 오토바이 들어온 건 미리 보셨대요. 미리 보셨는데 오토바이가 쭉 갈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 나한테 꺾어서 사고 났다는데요. 100대 0인지 85대 15인지 70대 30인지 오토바이가 더 잘못인지 투표 시작. 오토바이가 미워서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런지요? 미운 것하고 과실 비율하고는 일치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네, 오토바이 잘못 더 크다는 의견이 32% 있네요. 32%. 글쎄요. 70대 30, 오토바이가 30% 잘못이라는 의견이 46% 있습니다. 또 85대 15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12% 있습니다. 100대 빵이라는 의견도 10% 있는데요. 아니 오토바이가 거길 왜 들어와요? 들어오면 안 되는 데를 들어왔잖아요. 오토바이가 내가 먼저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앞에 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100대 빵은 아니죠. 100대 빵은 아니고. 그리고 불박차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왔으면 아니 새치기 했으면 빨리 가지. 왜 가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들어와 있어. 앞으로 가. 신호 바뀌고 쭉 가. 오토바이 순발력 줬잖아. 가. 근데 불박차도요, 오토바이가 좀 미워서, 조금 속도를 내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럴 때 오토바이가 쭉 빠지는 데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오토바이가 좀 미운 면도 있고요. 불박차가 조금 서두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한 70대 30을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의 신청에서 재심의가 있답니다. 재심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재심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소송 가서 법원에서 과연 몇 대 몇이 나오는지 결과 나오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이 밑에 퍼른 게 뭐죠? 왜 넘어졌을까요? 오토바이가 왜 넘어졌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CCTV입니다. CCTV가 한 군데를 비치지 않고요. 돌면서 비치더라고요. 고정식도 있고 회전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커먼 유리 안에 들어있는 거 거기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이게 돌면은 여기 비치다, 여기 비치다, 여기 비치다는데 어쩔 때는 운 좋으면은 사고 상황이 찍혀 있고요. 어쩔 때는 아이고 사고 상황이 안 찍혔네. 다른 데를 그때 비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보시죠. 자, CCTV가 이런 자, 여기서 오토바이가 오다가 오토바이가 쭉 오는데 여기서 파란 쓰레기 더미가 날아와서 근데 이분은요 처음에는 요건 보셨대요. 요거 흰색은 보이는데요. 그런데 파란 거 요거 파란 게 여기 있어요. 아, 흰색 더미 뒤에 파란 게 저 그림자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날아갖고 날 때려서 나 넘어졌어요. 여기 30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날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날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대요. 쓰레기 내놓는 시간보다 훨씬 더 먼저 내놔갖고 그래서 이게 날아왔는데 이 건물에서는 우린 책임 없어. 바람에게 물어봐. 바람에게 물어봐. 왜 우리한테 그래? 어떻습니까?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은 다 뭐 이렇게 꽁꽁 묶어두고 바깥에 있는 것들 날아가기 쉬운 거 안쪽으로 들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도 바람 많이 불면은 쓰레기를 갖다가 당분간 좀 내놓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바람 불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일단 이 쓰레기를 강풍주의보로서 재난 문자도 왔었는데 이렇게 내놓은 요 업체에서 이거 우리 집에서 날아간 거 책임져야죠. 우리 집에 바람 많이 부는데 바깥에 그 화분을 그냥 놔뒀어요. 베란다에 푹 날아 떨어졌으면 그러면 그 집주인이 책임져야 되죠.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00%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뭔가 날아오는 게 보이잖아요. 속도를 줄여야죠. 흰색만 신경 쓰느라고 파란색을 신경 못 써서 아니 이런 게 있으면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그래서 요 쓰레기 내놓은 이 집주인이 책임을 지되 이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 과실이 30% 될지 50% 될지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근데 나몰라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업무 중 사고였으면은 산재 사고가 될 텐데요. 그래서 산재 보상 받았을 텐데 업무가 무관하게 잠깐 나갔다 일어난 사고래요. 그렇다면 산재도 안 되고요. 결국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내가 낸 돈 그리고 또 입원 기간이 상당히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도 못하고 그러면 그동안 휴업 손해 그리고 위자료 그것은 요 집의 집주인 이 집주인이 명확치 않은데 여기서 날라온 것 같아요. 여기 좀 남아있는 거 보니까요. 그 쓰레기를 내놓은 집의 주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해야 되는데 근데 또 나홀로 소송해야 되네요.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형사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형사적으로는 이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과실이죠. 과실로 인해서 내가 다친 거예요. 과실손괴는 또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민사 사건인데요. 이 집주인께서요, 이 피해 보신 분의 한 절반 정도에 서로 원만히 합의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나몰라라 하면은 결국은 나홀로 소송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홀로 소송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소장, 요새는 그 전자소송하니까 소장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사건은 일반적으로 이행공고 결정을 한번 보내죠. 상대가 이의하지만 그대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소액소송, 나홀로 소송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전에 서로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애들도 이분께서요 40대 지금 갈비뼈 6개 골절되고요. 그래서 육주 진단 나왔고요. 애 둘을 키우는 40대 홀벌이 가장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형사적인 방법이 없고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 집주인분께서요. 나중에 자칫하면 이거 날아가고 오토바이 쓰러져서 사망사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요. 바람 세게 불 때 얘가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원만하게 손해배상 일부 해주세요.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 90도로입니다. 이곳에서 불박차 1차로 달립니다. 근데 속도가 좀 빠르네요. 여기 105라고 돼 있네. 네, 가겠습니다. 쭉 가는데 앞차가 브레이크 잡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옆으로 빠져나가는데 앞차도 같이 꽝. 저 차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마 헷갈려서 그런 것 같아요. 미리 빠졌어야 되는데 짐작이에요. 잘 가고 있는데 앞차가 브레이크등 들어옵니다. 앞차 브레이크등 들어와서 나 옆으로 가야지. 옆으로 빠지는데 거의
뭐 상대차는 불박차를 보기가 어렵죠. 여기서 치고 나가는데 깜빡이 켜집니다. 제가 치고 나가는 데라고 표현해서 좀 서운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앞차 느리게 가니까 에이, 내 옆으로 가야지. 불박차 깜빡이 켜셨네요. 우측 깜빡이 켜셨네요. 우측 깜빡이는 안 켜신 것 같아요. 우측 깜빡이가 중요한 겁니다. 앞에 차가 느리게 가면은 나 여기서 저 차보다 저 차 왜 저래? 아이고, 나 2차로로 가야지. 2차로로 가야지. 그럴 때 우측 깜빡이 켜고, 그리고 오른쪽 보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여유가 있죠. 근데 우측 깜빡이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나가는 순간에 내가 조금 더 먼저 나갔는데 2차. 예. 앞차도 깜빡이 켰지만 꺾기 전에 확인했었으면 사고도 안 났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분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차 60, 불박차 40 나왔어요. 앞차가 이유 없는 브레이킹, 잘 가다 브레이크 잡아서 그래서 2차로로 변경했는데 앞차도 또다시 2차로 진입. 꽝. 과연 60대 40 맞습니까? 제 잘못이 40%나 잘못했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40% 적당하다. 불박차 30이다. 불박차 20이다. 앞차 100%다. 오히려 불박차 잘못이 더 커 보인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불박차 40% 적당하다는 의견이 38. 불박차 30%라는 의견이 20. 불박차 잘못 20이라는 의견이 14%. 앞차 100%라는 의견도 없네요. 오히려 불박차 잘못이 더 커 보인다는 의견이 28%입니다. 저는 불박차 30, 40%라는 의견입니다. 앞차가 깜빡이 켜고 뒤쪽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뒤만 확인했으면 사고 안 났죠. 그래서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만은,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박차 잘못이 더 큰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내가 불박차가 오른쪽으로 나가는데요. 너무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고요. 그리고 이때 이 차는 조금 전에 2차로 봤을 때 차가 없었습니다. 안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펑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박차의 칼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뒤쪽 칼치기. 그리고 저 정도면은 불박차가 속도가 빨랐어요. 같은 속도였으면 저 거의 동시변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시변경이면 앞뒤 관계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차 잠이 더 크다는 의견도 여러분들은 28%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28%나 있었습니다. 차로 변경할 때 안전거리 필요합니다. 앞에 가는 차와의 거리만 안전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차로 변경할 때 좀 여유 있게 들어갔으면, 지금쯤 들어갔으면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저 차가 깜빡이 킬 때 나도 대비를 하죠. 그리고 이 차는 내 뒤에 불박차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를 볼 수 있죠. 따라서 차로 변경할 때 급하게 가는 거 저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저는 불박차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의견인데요. 지금 어디 소송 갔습니까? 재심이 갔습니까? 재심이 또는 소송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은 그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앞차가 깜빡이 킴과 동시에 들어온 거 잘못했지만 불박차도 차로 변경이 급했고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시겠죠?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제한속도 80이고요. 가겠습니다. 자, 불박차 3차로 가고 있습니다. 3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네, 2차로에서 커다란 덤프트럭이 들어왔네요. 덤프트럭. 불박차가 실선에서 왜 넘어갔죠? 실선에 넘어갔어요. 불박차로 너무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불박차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려는 저 승용차랑 아이고 승용차 못 본 거 같네요. 으아. 아니 여기서 승용차 그냥 3차로 가시지. 실선 구간에서 물론 실선 구간에 들어간 거 때문에 사고 난 건 아니고요. 불박차가 덤프트럭하고 안전거리만 충분히 유지했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뒤에서 덤프가 빠르게 왔고요. 2차로엔 덤프가, 4차로에는 저 승용차가 옵니다. 여기서 내가 들어갔고요. 이 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덤프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덤프가 사각지대를 못 본 것 같아요. 요 뒤에 3차로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덤프가 깜빡이를 이제 키네요. 깜빡이 미리 켜고 꺾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들어가다가 뭐 서로 못 보고 이거 동시변경이지만은 덤프가 더 잘못했네요. 불박차 덤프가 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다 간 줄 알았는데 앞에 뭔가가 이 차를 보고 브레이크 잡았지만은 결국은 덤프랑 꽝.
이 사고에 대해서 덤프는 불박차의 안전거리 미약보다 불박차 100% 잘못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불박차 이것은 덤프에 가려서 K5 저 승용차를 못 봤고요. 그리고 갑자기 나온 K5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런데 덤프가 다시 되돌아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덤프가 쭉 빠져서 사고가 났을 텐데요. 이거 과연 과실 비율은 불박차 보험사도 불박차 100%, 덤프트럭 보험사도 불박차 100% 들어가는데 근데 저는 억울합니다. 과연 제가 100%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불박차 100% 잘못이다. 앞에 가던 덤프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불박차 100%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에게도 30 내에서 40%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92%였고요. 덤프가 사고 내지 않았으면은 불박차가 덤프를 들이받을 일이 없었겠죠. 덤프가 뭘 잘못했습니까? 덤프는 잘못한 게 있어요. 우선 여기서요. 실선 구간이 끝날 때 들어가는데요. 저 차도 왜 실선에서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실선에서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지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네, 실선. 덤프는 실선이 거의 실선 물고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점선 구간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옆에 꺾기 전에 못했죠. 사각지대를 못 봤어요. 이 못 본 거 덤프 트럭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못 봤기 때문에 사고 났죠. 요 둘의 과실관계를 따진다고 그러면 요 승용차 먼저 들어왔어요. 70대 아니 30대 70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덤프가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실선에 들어온 거 실선에 들어온 거 실선 위반이 무조건 잘못이야. 그게 아닙니다. 네, 실선 때문이 아니라 못 봤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 그래서 덤프가 더 잘못했습니다. 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근데 덤프가 쭉 빠졌으면 사고 안 나죠. 쭉 빠진 사고 안 났는데 저 차를 들이받습니다. 들이받고 급제동. 이것은 오른쪽으로 나가다가 이의 없이 급제동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던 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던 차가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거의 3분의 2 이상 빠졌죠. 3분의 2 정도 빠졌나요? 여기서 자 얼마큼 빠졌나요? K5가 불박차는 안 보이고요. 절반 3분의 2 80%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불박차로서 완전히 골탕 먹은 거죠. 잘 빠지다가 이의 없이 팍 급제동 자동차 정도로 해서 앞차 잘못이죠. 따라서 저 덤프에게 한 30 내지 40%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사고 낸 자체가 앞에 사고 없어도 뒤에 사고 없었어요. 1차 사고 낸 자체 덤프 트럭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100대 빵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100대 빵은 아니지만 불박차가 안전거리 지켜야죠. 설령에서 들어간다 치더라도 앞에 저렇게 큰 차가 있으면 내 앞이 안 보여요. 앞에 큰 차 놓고 가지 마세요. 큰 차를 놓고 하려고 거리를 뚝 떨어뜨리세요. 앞에 있는 차가 저 멀리 조그맣게 보여야 그 주변이 보이죠. 앞에 큰 차가 있으면 내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큰 차 있으니까 요 차 들어오는 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안전거리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고요. 제한속도 시속 90km 도로입니다. 불박차 1차로 가는데요.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까요? 가보시겠습니다. 자, 갑니다. 불박차 1차로 앞차를 따라가는데요. 앞차랑 거리가 좀 가까워 보이죠? 좀 거리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옆으로 나갈까? 실선이네. 점선에서 나갈까? 좀 이따 갈까? 그런데 그냥 가자. 앞차랑 가까워 보이는데 여기서 뭐가 튀더니 이거 뭐야? 소리가 지지지 긁혀요. 지지 긁혀요. 지지지 오른쪽에 동그라미 저 뭐예요? 이거 안 되겠다. 차를 세우자. 뭐가 쑥 올라왔네? 이런 뭐예요? 올라온 거. 와, 올라온 거 뭐예요, 저거? 마지막에 올라온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가 뚫고 왔어요, 밑에서? 와,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요. 이겁니다. 철근이 뚫고 올라왔어요. 길이 2m. 제가 저 사람 굵기보다 좀 가늘어 보이는 것 같은데, 손가락 굵기보다 좀 가늘어 보이는데, 철근은 아니고 굵은 철사로 보이는데, 그 색깔과 아스팔트 색깔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누가 떨어뜨리고 갔는지 파악되나요?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자차 보험 처리하고 앞차의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하겠다고 그러나요? 앞차가 밟아서 튄 거예요. 불박차가 앞차였으면 시속 90으로 달리면서 가느다란 철사가 세로로 누워있으면 만일 흰색 차선 옆에 라인에 붙어 있었다 그러면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나저나 저 철사가 운전석을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뚫고 들어온 게 만약 여길 때렸으면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영상으로는 가늘어 보이지만요. 훨씬 두꺼워요. 100원짜리 동전 둘레보다 조금 더 두꺼워 보였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면은 100원짜리 있나요? 100원짜리가 지름이 한 1.5cm 될까요? 2cm는 채 안 될까요? 철근이 그 정도 되나요? 철근이 지름이 한 1cm? 예, 느낌에 100원짜리 둘레보다 더 두꺼워 보인다고 그러시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원짜리 동전 둘레인지 100원짜리 동전 둘레인지 근데 저게 뚫고 들어왔어요. 색상은 아스팔트 색과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은빛 색깔. 흔히 아파트 공사장에 쓰이는 철근으로 추정됩니다. 누가 떨어뜨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앞차라면 제가 피해 차량이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차 처리 후 앞차의 신원을 확인해서 그 차에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앞차가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 누가 운전했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네요. 제 생각으로는 앞을 잘 보면서 운전했을 경우 충분히 보고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긴 철근이기 때문에요. 길어요. 짧은 게 아니라 2m가량 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도로 바닥만 보게 되고요. 화물차에서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불박차 운전자분은 피할 수 있었다. 나 같으면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을 잘 보면. 다시 한번 보면서요. 저게 피하는 게 쉬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차를 따라가는데요. 앞차 따라가면서 여기서요. 저 철근이요. 잠시 후에 앞차가 여기서 받는 것 같아요. 예. 요 차선. 요쪽에 차선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누워 있었다 그러면 요 길게. 요 흰색 차선과 아스팔트 사이. 거기에 저게 새로 누워 있었다면 저 피할 수 있을까요? 미리 보일까요? 이 차도 차로 변경하려면 어차피 넘어가야 되잖아요. 차로 변경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차가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밟아튀긴 앞차가 책임져야 된다. 앞차가 밟았으니까요.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관리청이 책임져야 된다. 떨어뜨린 차가 책임져야 된다. 방법이 없을 듯하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몇 번이신지요? 투표 시작. 밟아튀긴 앞차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4%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이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2% 있습니다. 떨어뜨린 차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14%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 듯하다가 80%입니다. 우선 하나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밟아튀긴 앞차가 책임져야 된다? 앞차가요, 저게 보일까요? 아스팔트 색깔로 비슷하면서 요 경계선에 딱 있으면요, 저거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앞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청이 책임져야 된다? 도로관리청이 일정한 시간으로 순찰을 돌면서 이상한 게 있으면 치워야 되는데요. 순찰 조그맣게 돌았다. 순찰차 조그맣게 지나갔다. 10분 있다 어떤 차가 그걸 떨어뜨렸다. 그러면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지요. 도로관리청의 책임 묻는 저것은 거의 이기는 경우 거의 없어요. 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았다든가 또는 여기 위험한 물건이 있으니까 치워달라는 신고를 받고서도 충분히 출동해서 치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출동하지 않았다든가 그럴 때만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있죠. 또는 이런 게 구조물이 떨어진 경우 그럴 때는 구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었는데 왜 구조물이 떨어지도록 했느냐. 그때는 치울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우리 집에서 기와가 뚝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 다치게 했을 때 그런 거 똑같이 봐서 이런 구조물이 뭔가 떨어져 있어서 사고 났다 그러면 그럴 땐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있지만 이 도로 구조물이 아니고 어떤 차가 싣고 가다가 철근을 떨어뜨렸을 때 그때는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떨어뜨린 차가 책임져야 되죠. 떨어뜨린 차 찾을 수 있을까요? 철근에 일련 번호가 쭈루룩 써 있으면 시리얼 번호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 차를 찾아서 그 차에게 책임지러 갈 수 있겠지만 그 차를 찾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 차를 찾으면 그 차가 책임져야 돼요. 그 차를 못 찾으면 결국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박차가 운이 나빴어요. 운이 나쁘면서 운이 무진장 좋았어요. 이 철근이 오른쪽으로 튀지 않고 이쪽으로 튀지 않고 왼쪽으로 튀었으면 진짜 그리고 좀 더 위로 튀었으면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번 사고 우선 CCTV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시간대 철근을 싣고 간 차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이 앞차를 상대로 해서 불박차 보험사가 구상권 행사를 하겠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차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앞차와의 안전거리, 앞차랑 좀 가까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앞차랑 거리가 좀 더 떨어졌었으면 어땠을까요? 저 철근이 얼마나 날아갈까요? 뒤로 많이 날아갈까요? 뒤로 그렇게 많이 날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철근이 튀는데요. 저 철근이 뒤로 날아온 게 아니라 텅 서서 이렇게 날려서 뒤로 오는 것 같지만 막상 거기서 그 자리에서 통 튀었다가 몇 메다 안 움직여요. 내가 가기 때문에 철근이 나한테 온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차랑은 충분히 시속 90이면은 90m 유지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근데 적어도 50m 유지했다 그러면은 저 철근이 날아오는 거 뭐야 하면서 내 브레이크 잡아서 피할 수도 있었고 철근이 그 통통통 거기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거리 지키시고요. 그리고 신이 나에게 주신 제2의 인생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화물차들 물건 싣고 가실 때 케이스를 똑바로 해서 윙바디 차처럼 또는 탑차처럼 안에다가 물건이 있어서 밖으로 흘리지 않게 하든가 또는 커버를 확실하게 씌우든가 아니면 꽉 묶어서 저런 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런 게 떨어져서 내가 떨어뜨린 저 철근에 내 뒤에서 오던 내 딸이나 내 며느리 차가 사고당해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